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 천용호입니다. 학습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에 올려드렸던 학습장애 1편을 꼭 먼저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흔히 난독증이라고 하는 읽기장애, 산술장애, 쓰기장애가 이 학습장애 종류인데, 이제 제일 많은 게 읽기장애다. 그리고 그 읽기장애, 난독증이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난독증이라고 와서 이제 데려와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뭐 경계성 지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난독증에 대해서 학습장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난독증은 지능과 신체가 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아무리 가리켜도 한글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렌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얼렌증후군. 이것은 일명 광과민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얼렌증후군을 앓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글자를 보면 글자가 지렁이가 막 기어가는 것처럼 막 꿈틀거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꿈틀거리니까 도저히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목에 힘을 막 주고 읽다 보면 이제 눈이 빠질 것 같아서 두통이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꾀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느냐? 얼렌증후군은 이 특정한 파장에 대해서 눈의 망막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파장의 빛에 대해서 과민한지를 검사를 한 후에 그 파장의 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착용을 해야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과민한 빛이 노란색이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파란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파란색을 차단하는 파란색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색깔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차단하는 그 농도의 정도까지도 모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얼렌증후군이 좀 가벼운 경우는 이게 다른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한데, 이게 심한 경우는 그 맞춤 필터, 맞춤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치료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난독증은 우리가 이렇게 그 눈의 움직임을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볼펜을 들고 자, 볼펜 끝을 봐. 근데 고개는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 볼펜 끝을 눈에서 가까이, 멀리,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면서 안구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면, 이 안구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고 어떤 순간에 이 움직임을 놓치거나 혹은 더듬거리거나 혹은 양눈이 서로 따로 노는, 즉 오른쪽 눈은 볼펜 끝을 따라가는데 왼쪽 눈은 볼펜 끝을 따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는 책을 펴놓고 읽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꼭 손으로 이렇게 줄을 짚어가면서 읽어요. 그래서 손 떼고 읽어보아 이렇게 말을 하면 책을 읽다가 가다가 중간쯤에 윗줄이나 아랫줄로 줄을 벗어나버려요. 이게 이제 눈이 제대로 못 따라가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글자를 처음 배우는 7살, 8살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인데도 계속 손으로 짚고 손을 떼서 읽으려 그러면 이게 글자 줄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그러면 글자를, 책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줄을 못해서 바뀌어가니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난독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 시지각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안구 운동인데, 이 치료를 받으면 이게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난독증의 대부분은 남자아이고 ADHD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하면 거의 다 좋아져요. 근데 이제 되게 심한 경우는 이제 얼렌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 얼렌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도 어렵고, 진단도 어렵다 보니까 치료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난독증인 줄 알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난독증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경계성 지능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고 지능이 부족해서 글을 못 읽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크게 이제 낙담을 하죠. 막심을 하고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지능은 한번 정해지면 평생 고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능은 그렇게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뀝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한의사니까 6년제 한의과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제가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까지 있지만 이제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지금 제가 지능 검사를 하면 지능 지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언어성 지능이야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아마 동작성 지능은 제법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친 평균 지능 지수가 아마 100 언저리 겨우 나올까요? 이게 그래요.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지능 지수가 제법 높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능은 평생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경계성 지능이어서 글자를 잘 못 읽는 경우도 적절한 한방 치료를 받으면 지능이 올라가서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치료 효율은 나이가 들수록 치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중학교 이상이 되면 치료를 잘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난독증의 주 치료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비록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방 치료를 잘 받으면 지능이 제법 올라갑니다. 자, 산술장애는 대부분이 여자아이인데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학년이 올라가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죠. 근데 다행히 현대에는 직업적으로 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난독증은 한글을 못 읽는 거잖아요. 한글을 못 읽는 직업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직업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난독증을 가진 분들은 직업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어도 안 되고 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치료하면 아주 심한 을렌증후군을 제외하고는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간단하게 학습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드업TV 전용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